애들 데리고 마트 가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음식보다 못 먹는 음식이 훨씬 더 그렇죠. 많죠. 근데 아이들은 맛을 알잖아요.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기도 맨날 매번 되게 곤란하고 그냥 아예 마트를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마트 안 간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원하는 식재료만 사서 먹으면 너무 편하고 오히려 식비도 훨씬 절약이 돼요. 버터랑 치즈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대량으로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먹을 만큼만 냉장에 꺼내서 먹으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가 어딘가요? 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편식을 하고 나서 달라진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주변에 사례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식단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같이 식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식단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좋아진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례들을 책에 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 전체가 다 건강을 찾은 사례? 그래서 원래 엄마랑 아빠가 엄마는 이제 잦은 다이어트랑 폭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임신성 당뇨까지 얻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빠는 젊은 나이에 당뇨에 고혈압에 막 약을 굉장히 많이 드셨고 비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개선해서 너무 건강해지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식단을 적용해서 딸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보다 아토피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것들 다 개선하고 지금 또래 아이들보다 더 크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시력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치과 안 가도 될 정도로 치아도 충치도 하나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사례. 근데 그거 해보고 또 이제 친정 부모님들한테까지 식단을 전파시켜서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당뇨약을 다 끊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온 가족이 다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는 자폐를 치료한 사례도 있어요, 책에. 자폐가 뭐 좋아졌다가 아니라 치료까지 된 정도인가요? 저는 치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증자폐 판정을 받았었고 중증자폐라고 하면 흔히 일반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반에 그런 애들이 종종 있다 보니 그런 아이들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다가 차까차까씩 올라와서 같이 놀이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완전 그냥 일반 학급에서 일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그냥 일반 애들하고 별다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치료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 계속 센터를 다녔었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검사 받을 때 거기에서 뭐 언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 라는 판정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일반 아이들하고 아무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정도면 거의 치료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폐 아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단들을 꾸준히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결국에는 뭐 치료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초반에는 식단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지금은 모든 치료제를 다 끊고 식단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료 식단이라서 채소는 안 먹여요. 거의 카니보어식으로. 네, 카니보어로 하죠. 카니보어 하면서 이제 내장류도 많이 먹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이런 식단들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팁을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쁘신데 애들 데리고 마트 가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트를 안 가요. 마트에 가면 사실
식단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음식보다 못 먹는 음식이 훨씬 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아이들은 맛을 알잖아요. 네. 먹고 싶죠.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기도 맨날 매번 되게 곤란하고 그냥 아예 마트를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마트 안 간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원하는 식재료만 사서 먹으면 너무 편하고 오히려 식비도 훨씬 절약이 돼요. 저는 식비가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기 먹으니까 식비 엄청 많이 그렇죠. 들지 않냐고 그렇게 네. 물어보긴 하는데 가공식품만 안 사도 식비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뭐 30% 이상 줄어들어요. 저는 예전에 가공식품 많이 샀었으니까 절반 정도 줄더라고요. 그냥 밀키트에 뭐 가공식품에 라면에 과자에 이런 거 사다 보면 그게 식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 애들이랑 주말에 시간 내서 마트 가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커다란 냉동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네네. 스탠드 냉동고는 네. 사실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네. 김치 냉장고처럼 이렇게 옛날 김치 네네. 냉장고처럼 이렇게 여는 냉장고 있죠. 그런 냉동고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사요. 한 번 살 때. 대량으로 사면 되게 싸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사서 미리 조금 녹여서 소분을 다 해서 먹을 만큼만 패킹을 다 해놓고 네.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 먹어요. 그렇게 하면 식비가 진짜 많이 줄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같은 고기를 계속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워낙 식단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사실 고기가 물리지는 않거든요. 네네. 맨날 갈비살을 먹는다고 갈비살이 지겹진 않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대량으로 사서 소분을 해놓고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고기는 이렇게 엄파 같은 데서 그냥 조금씩 사면 돼요. 소포장으로. 네. 소포장된 걸 조금씩 사서 이제 넣어놨다가 먹고 싶은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 구입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소분해서 드시고 간혹 한 번씩 먹고 싶은 건 소량 포장된 걸 사서 먹는다. 바깥에서 이렇게 사 먹지만 않아도 굉장히 식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외식은 이제 줄이면 뭐 더 많이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생선 사실 때는 네. 동네에 있는 그래도 아주 작은 마트 말고 조금 중형 마트 이런 데 가면 네네. 세일을 많이 해요. 네. 마감 시간에. 그래서 저녁에 잠깐 내려가서 마감 시간에 세일하는 거 뭐 두 팩에 1+1, 2+1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생선을 한 번씩 먹고. 예, 자주 먹진 않으니까. 아니면은 그런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네. 아예 자연산 생선 같은 거 네. 이렇게 직배송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라 같은 거. 네, 맞아요. 농란수산 같은 거. 네. 네. 그런 데서 배달시켜서 한 번씩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버터랑 치즈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대량으로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먹을 만큼만 냉장에 꺼내서 먹으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가 어딘가요? 떠리몰. 네, 떠리몰. 네. 떠리몰에 이나 뭐 인방몰, 이유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네. 있고 그다음에 그런 치즈만 전문으로 파는 베이킹샵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그걸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막 50%씩 세일해서 팔거든요. 그럼 네. 이제 냉장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를 사서 그쵸. 냉동으로 보관을 하면 더 맞아요, 오래 맞아요. 먹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정말 많이 절약이 돼요, 식비가.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비살균 치즈나 버터 같은 건 전 주로 그렇게 구매를 해서 먹어요. 네. 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막 싸다고 많이 사지 않고 딱 진짜 한 끼 먹을 분량만 딱 사가지고 한 번 먹고 그냥 치우고 사실 예전에 일반식 할 때 네. 채소 사서 요만큼 먹고 이만큼 버린 적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채소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딱 채소는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소량만 사서 먹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거의 안 나오고요. 식비도 많이 줄어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식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꿀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팁을 주신 이 식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식단을 유지를 하려면. 네. 그러면 이 식단표를 짜는 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식단은 기본적으로 짤 때 매 끼니 고기가 들어가 있게 짜면 돼요. 고기가 없으면 계란. 보통 계란은 1인당 한 하루에 3개 정도? 그 정도 충분히 먹여주시고 고기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고기의 양을 제한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게 하고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밥 같은 탄수화물은 그냥 소량만 주시거나 안 주셔도 되고, 야채도 원할 경우에만 주고 억지로 먹이시진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책에다가 식단표를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해서 10일, 10일, 10일에서 30일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책 속에 있는 식단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져서 네,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소고기 위주로 먹고요. 뭐 한 달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생선 먹고요. 네. 그다음에 소 간 먹고 버터를 좀 많이 먹어요. 버터를 네. 유기농 목조 목조 버터. 네. 네, 버터를 고기를 먹을 때 버터를 항상 같이 먹어요. 네, 그렇게 먹고 돼지고기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데 예전에 돼지고기 먹고 좀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돼지고기는 자주 먹지는 않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그 정도 먹고 양고기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다 소고기예요. 다 소고기로 드시고. 네.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작가님에게 건강한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쁜 건 빼고 좋은 건 넣는 삶. 단순한 삶. 그래서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만나는 사람이나 읽는 책이나 하는 생각이나 제가 하는 말들 다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지 않은 나쁜 건 다 제 삶에서 아웃시키는 그런 단순한 삶을 저는 지향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삶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더하고 나쁜 건 뺀다. 네. 단순한데 이게 굉장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또 있을까요? 저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낸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학교에 학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남들이 좋다고 하고 매스컴에서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걸 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정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재정비를 돕기 위해서 네네.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 이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편식, 기저귀 편식을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하려면,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책도 있고, 음식도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건강한 식단을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내 아이와 그 다음에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을 어떤 원동력?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다. 시작은 제 책이 좋아요, 진짜. 왜냐하면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책을 읽어본 그 독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어렵지 않게 술술술 읽었어요.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제 책으로 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공부를 하면서 식단을 하시기를 정말 권유를 드리고요.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내 아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내가 건강해야 나중에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시고 부모님이 어떤 병을 가지시거나 아파서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면 부모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자녀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뭐 요양원에 보내야 되든 아니면 내가 직접 모셔야 되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이 제일 힘들어지는 건 자녀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 먼저 건강해지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기적의 편식 이 책이 11월에 출간이 됐죠. 네, 11월 30일. 네, 정말 얼마, 한 달 조금 넘은 네, 네. 신간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엉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거를 10권 정도 선물을 주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아서 네. 네, 밑에 저희 댓글 설명란에 보시면 이제 신청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이 책을 받고 싶으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10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책과 그리고 많은 정보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